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정규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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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사자TV 유신쇼 미친 상담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org, 유신쇼를 다시 보는 방법 유튜브, M군,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유신쇼를 검색하세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BJ 사건 사고, 서비스 회사의 횡포, 다양한 제보 24시간 SAJATV @한메일.net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자TV @한메일.net 영상과 증거자료를 꼭 첨부해 주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미친 상담. 네, 오늘 비상 사태, 이 터키의 그 쿠데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유신쇼에서도 난이 일어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코너 진행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또 내일 또 오늘이죠. 이제 내일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으로 보면 이제 오늘인데 중요한 또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TV BJ 철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용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좀 브리핑 홍보를 좀 해드리고 오늘도 그냥 적당히 좀 오늘은 80분은 못하고 한 60분 정도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상담 있는 분들은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입니다. 목요일 오늘 7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BJ 철구 이용해지 신청서 특집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제출.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무실이 본 사무실이 이 방송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되겠고요. 방송회관 앞에서 방송을 좀 진행하다가 브리핑을 하고 3시쯤에 올라가서 이제 비공개 면담을 한 다음에 그 비공개 면담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긴급 BJ 이용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증거자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32기가 USB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중요한 거 1차적으로는 중요한 거를 좀 넣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검승부 전쟁의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계는 이제 오후 2시 이전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2시부터 하고 일부는 2시, 그다음에 3시부터 면담하고 나와서 이제 면담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고, 물론 이제 기사화도 되고 다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많은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긴급 BJ 이용해지 신청, 이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 그동안 폐악짓거리를 한 BJ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누적제로 이용 해지를 시키는데 이제 새로운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이용 해지 결정을 받아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좀 홍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실 분들은 오후 2시까지 목동 방송회관 오목교역과 가깝습니다. 오목교역 그 몇 번 출구더라? 출구에서 그 방송회관 쪽으로 나와서 조금만 걸어오면 큰 건물이 보입니다. 목동 방송회관이라고 하면 다 아는 거니까 지하철 오목교역에 있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방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매니저는 방송 진행 방해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또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극복하고 코너를 하고 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여기가 차라리 딴 얘기를 하실 거면 저희 그 카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톡.6컷.인이요. 좋은 말로 다시 한번, 아까 먹쇼 할 때도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매니저분이 문제를 삼은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무슨 북핵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팝콘 TV에서 이상. 그러니까 뭐 100% 집중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사적인 대화 하실 분들은, 그런 이제 뭐 북핵이나 나라 얘기 하실 분들은 저희 유신쇼 24시간 카톡 오픈 채팅방 톡.talk 톡.6컷.in 링크 타고 오셔서 거기서 마음대로 하셔서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거기서 수다 떠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무슨 어린이집 교사인 것 같아. 어린이집 교사도 이렇게 정신이 혼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애들이 더 말을 잘 듣지. 진짜로 방금 전에 얘기하고 진짜 힘들게 또 코너를 시작했더니 또 그냥.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이건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 아이고, 정신이 혼미하네요.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짧고 굵게 전화를 받을 거니까, 근데 어제 워낙 최악이라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 마이크를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들리나요? 네. 네, 예. 자기소개요. 울산에 25요. 울산에 25살. 어떤 고민이 있나요? 지금 그 주제가 뭐죠? 여보세요? 네. 아니, 오늘 방제에 써 있잖아요. 미친 상담이라고. 그냥 뭐 주제에 상관없이 제 고민을 유신님께 말하면 됩니까? 네.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 안보 상태에 대해서 지금 크게 고민입니다. 북으로 가세요. 북으로 가서 김정은을 제거하시면 남북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050-2323-5549번으로. 아이고, 죽겠네. 자, 아무튼 고민거리가 있는 분들은 어떤 고민이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코세청입니다. 예, 코세청입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유신님 네. 상담하러 왔습니다. 네, 상담하세요. 코세청. 며칠 전에 그거는
일단 정말 죄송하고요. 아직도 그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를 드리겠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를 하겠다. 네. 네. 개인적으로 지금 상담할 거는 네. 요즘에 좀 방학을 맞아서 너무 좀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방학을 맞이해서 근데 좀 네. 네, 방학을 맞이했는데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생활 패턴을 좀 바꿔볼 수 없을까 해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부천 원미경찰서를 한번 다녀가는 게 좀 자연스럽게 밖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유수님, 제발 아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사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바람을 안 쐬는 거죠. 근데 경찰서에서 오라면은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며칠 동안 지금 계속해서 사죄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 말은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이트를 보고 그런 말을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계속 고소를 하시냐고. 본인이 그 저기 히키코모리가 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소환을 하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외출하게 되지 않겠냐는 해결책을 얘기한 거예요. 그 아니면 방법 말고 또 있습니다. 사채를 한 5천만 원 쓰고 이자를 안 내보세요. 그러면 알아서 차가 와가지고 태우고 어딘가로 또 여행을 또 보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수님, 예? 약간 좀 생산적인 그런 좀 바랬는데 알겠습니다. 똑같은 레포트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히키코모리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가? 자, 그거는 방법이 지금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아, 갔다 왔어요? 네.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면은 집이 누구 집입니까?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취비를 한 3개월 이상 내지 말아봐요. 그럼 알아서 주인집 아줌마가 대가리 머리채를 잡고 붐붐붐 쉐이크. 아니, 석 달째 저 집에 이거 저 방세를 안 내면 어떡하나?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자취비는 누가 내? 자취비는 안전하게 자, 들어보세요.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까? 자취비는 누가? 맨날 극단적인 뭐 자, 자취비는 영화는 너무 많이 보시나요? 자취비는 누가 내줘요? 자취비는 집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자취비를 내주고 있는데 방학 되는데 집에도 안 가고 자취방에 그래서 집에서 오지를 말해서요. 아, 집에서 오지 말라. 그래도 돈은 대주네. 오지 말라고 그러던데. 버림받았군요. 그러니까. 난 버림받았어. 말하자면 호적이 파인 거지.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할 테니까 가까이는 오지 마라.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냥 오지 말했는데 방학이 되니까 공부가 잘 안 되네요. 아, 그러면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요.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탱자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만나러 올 거예요. 아이고야, 네가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장난같이 들리지만 제가 설명을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리면 유신이 공자구나, 유신이 맹자구나 생각할 거예요. 고셔장. 자, 들어보세요. 원래 자기 인생의 플랜 계획은 자기가 주도하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의지가 없으니까 외부의 강력한 자극을 받아서라도 억지로라도 플랜을 세우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준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가 자기 플랜을 못 짜고 있다는 건 한심한 거죠. 사실 애들이나 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때려서라도 뭐 좀 이렇게 얼러서라도 가지만 다 컸는데 그걸 무슨 그 고민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는 얘기죠. 팔자 좋게 부모님이 다 자취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다른 학생들은 그거 대줄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알바하면서 등록금 벌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예, 유신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풀려고 한 거니까 아까 장난식으로 얘기한 거는 그렇게 외부 자극이라도 받아야 되지. 스스로가 우리가요 달걀이 있어요. 오리알이든 달걀알이든 그 어미 닭이 그걸 품거나 내놓으면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 거는 결국 병아리나 오리 새끼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깨요라고 묻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네, 생활하는 데 있어서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생활하는 데 있어서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성. 하루 이틀 이렇게 게으르게 생활하다 보면은 그 다음날 계속해서 더욱더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게을러진 이유는 그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본인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뭐 없냐면 첫 번째 성실함이 없다. 사람들이 내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뭘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실함이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정이에요. 내가 뭘 해봐야지. 뭐 해볼까? 뭘 해봐야 뭘 이렇게 좀 한번 불사볼까? 내 젊음을 불살라버릴까? 열정도 없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전 정신이에요. 내가 이거 도전해봐야지. 이거 따봐야지.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없는 거야. 자,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최근에 빠져 있는 게. 저는 그냥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을까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 취직은 하고 싶어요? 아니 거기 유신님 하지하는 글에 썼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본인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공무원 시험은 에드빌 서경석 공무원 시험은 에드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요? 네. 공부는 안 하고? 근데 아직 이게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라서 스스로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 본인에게 맞는 직업군을 제가 한번 슈퍼컴퓨터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새우잡이. 자, 두 번째요 꽃게잡이. 세 번째 염전. 네 번째 축사. 다섯 번째 랍스타. 네, 5개가 지금 됐는데 5개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유신님, 네? 제가 그 1년 반 동안 유신쇼 보는 동안 네. 가장 그냥 지금이 그나마 제일 쓸모 있는 순간인데 네. 그렇게 또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요. 삼천포에 묻어버리고 싶네 너를.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모님이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면 정신 바짝 차리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공무원 시험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본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정도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만 잡고 있으니까 본인이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본인이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예. 개인적으로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히 그나마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코세청님, 제가 본인이 공무원이 꿈이라고 하는데 경찰 공무원도 괜찮죠? 경찰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번에 부천원미경찰서가 유명해요 경찰서로. 예, 범죄율도 많고 막 여기서 해결할 것도 TV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부천원미경찰서에서 한번 실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한 번만 제가 그래서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공무원이 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부천 원미경찰서에 실습으로 한번 와서 이 경찰 공무원도 할 만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죠. 방학을 맞이해서.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사죄 말씀을 드렸고 뮤커에도 글을 올렸는데 실습 지금 자꾸 지금 부산행을 가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저는 생각해서 해준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 공무원 중에 경찰 공무원도 있으니까 부천 원미 경찰서에서 조서 받으면서 선배들에게 좀 조언도 받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 공부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유치장도 한번 들어가 보고. 뜻이 없고요. 아니 한 번만 그걸 뜻을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경찰서의 유치장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구치소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그 경찰서 그 식당에서 밥도 한번 먹어보고 매점에서 물건도 사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경찰 공무원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 나중에 아니, 진짜 만약에 본인이 검찰 공무원을 꿈꾸고 있다면 이 부천어미 경찰서 경험한 다음에 이제 그 부천 지원으로 부천 지청으로 가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그러면 이제 검찰 공무원 실습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넘어가 재판으로 넘어가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옵니다. 부천지원 진짜 시설 잘 돼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법원 공무원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게 진짜 유신이 줄 수 있는 정말 사법 공무원 서경석입니다. 사법 공무원은 요도인. 아니, 이신님 네? 그 국가 있으면은 공무원 응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액격 사유잖아요. 아니 내가 나중에 합의해 주면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거는 합의할 돈은 없고요. 아니 합의는 다른 거 말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조건입니까? 어떤 조건이냐면은 저기 뭐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의 멱살을 잡고 와라. 아니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의 뺨을 때리고 와라. 아니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와라. 아니면 러시아에 가서 푸틴의 선빵을 날리고 와라. 아니면 시리아에 가서 IS를 섬멸하고 와라. 뭐 이런 간단한 미션입니다. 유신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당일날 제가 또 다음 파트에서 1,000만 원을 또 썼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요? 또 거짓말하네. 또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아니 다음 파 산율로 1,000만 원이 1,000원 아닙니까? 1,000원 써놓고 1,000만 원이라는 거 사기잖아요. 지금 사기죄까지. 아니 다음 파트에서 다 1,000원을 1,000만 원으로 말합니다. 누가 말해요? 누가? 유신님 빼고 모든 방송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럼 경찰서 가서 추가 조서 작성하세요. 아니 유신님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 진짜? 제가 그것 때문에 요즘 잠을 설칩니다. 아니 히키코모리 맨날 자빠져 잔다면서 뭔 잠이라도 편하게 잘 자야죠. 참나. 아니 유시님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뭐야 하루도 편하지 못한다면서 잠은 잘 자. 이런 잠자리 같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서울 사는 26입니다. 서울 사는 몇 살이요? 26입니다. 네, 처음 전화 주셨나요?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네, 근데 닉네임 있나요 그러면? 예전에 그 대륙에 대한 거 제가 까발려가지고 네. 그 통화 도중에 까불려가지고 유신님 당황하면서 저에게 코폭로라는 별명을 네, 코폭로. 네. 자, 어떤 고민이 있나요? 네, 저기 고민이 있는데 네. 이게 근데 제가 좀 예능으로 갈까 아니면 진지하게 갈까 하다가 아, 예. 생각해 보니까 좀 진지하게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진지하게 가세요. 예, 그 제가 사실은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네. 좀 실증이 났어요, 여자친구가. 아, 여자친구가 있는데 실증이 났다? 네. 예. 예, 좀 실증이 나서 이제 좀 거리를 좀 두고 싶어서 네. 제가 1년간 해외 유학을 간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스페인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얘가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너 거짓말한 거 다 알아 이러면서 왜 자꾸 거짓말했냐면서 예. 너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막 보내놨더라고. 한 6페이지 정도의 장문의 페이지로. 욕먹을 만 했네요. 그러니까 욕먹을만 했는데 예.
문제는 이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은 제가 스페인에 있는 척하고 지금 카톡을 확인을 안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미 여자친구가 네. 알았다면서 전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알았는데 이거를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냥 기어서 들어갈지 그러니까 기어서 들어간다는 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밑으로 그러니까 뭔 알아서- 얘기야? 말을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기 전 여자친구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네, 하고 있어? 맞아. 정리해야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망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그냥 제가 마음이 좀 식어가지고 딴 여자를 네. 만났다라고 해야지. 욕을 먹더라도요. 아 근데 유신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회복될 거라고 보세요? 회복은 안 되죠. 상처를 어떻게 회복이 돼요? 내 말은 그래도 정리를 해놔야 그 사람도 이제 상처를 덮고 새로운 사람 만나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본인이 약간 네. 좀 산적두목 같은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과거 네. 여친도 그냥 두고 보자.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지금- 맞는 데가 아니고 진짜 이거 사람이 아니구만. 이거 사람이 조금 웃을 일이 아니라요. 아니 그게 아니 아, 용기가 아니, 없어서 아니 그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남자들 중에서. 그래요? 버리기에는 아깝고 나중에 혹시라도 네.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네. 보험용으로 그냥 놔두는. 그러지 아, 마요. 그런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욕먹 남자들이 많아요? 뭐 에?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내 주변에도 있길래 내가 욕을 바가지로 해줬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보험용으로 그냥 놔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아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놔뒀던 건 아니고 아니 제가- 그런 생각도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대로 어떻게 처음부터 얘기해야 될지가 아예 그냥 막막해서 아니 뭐 문자로 보내든가 그래요. 뭐 아니 편지를 쓰든가. 편지를 쓰라고요? 예, 편지를 써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솔직해야 됐는데 솔직하지 못해. 근데 네. 살다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유학 간다는 인간은 난 그거 안 들킬 줄 알았어요. 한국에 살면 어차피 그게 아니 응? 아 유신님 네. 네, 유신님 방송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예. 애청자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여친과 헤어지기 위해 스페인으로 유학 간다고 거짓말. 그래놓고 다른 네. 여자 만나가지고 얼레리어 꼴레리어 리우 올림픽을 치르고 이 문제가 이거 심각한 거 이거는 진짜로 정리를 그러니까- 아니 마음은 식을 수 네. 있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아니 전 네. 여자친구한테 거짓말해놓고는 딴 여자 만나면 그거는 아니죠. 파렴치 아니죠 그거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인 건 맞는데 예. 제가 상담을 하고 싶은 건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뭘 해결해? 정리해야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왔다면서 문자가. 예. 문자가 왔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주고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예. 네. 사실은 내가 이별을 이렇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랬다라든가 뭐 다른 여자 만났다는 건 그거 말하면 안 되고. 예. 네. 내가 마음이 좀 식은 것 같다 식어서 했는데 그 너무 큰 죄죠 그거는 유학 간다고. 예?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해라. 네. 자, BULLSEY님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통수 맞은 초딩입니다. 뭔 소리야? 팥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한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내가 네. 그 예전에 너하고 사랑이 식어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했다. 진심으로 네. 사과한다. 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페인어로 What Peña Campaña uno España Rore Parrato Olario Leilerio 그러면서 스페인에 귀화했다고 하든가 아무튼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리고 네.
또 다른 여담이 하나 있는데. 네, 좀 빨리 여담이 하세요. 지금 아니라 저희가 시간이 오늘 60분밖에 없어서 그래서 좀 여담인데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여담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하세요. 그거는 유신님이 아신지 모르는데 그 대륙에 네. 그 사이트에서 네. BJ들 간에 그 도박 내기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원래 제재 대상 아니에요? 어차피 도박하는 건데. 놔두는 걸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유신님 고발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몇 번이나 기사 쓰고 비판했어요. 아, 근데 그게 안 먹히는 건가요? 안 먹히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방심이 쪽 가서 얘기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거 뭐 1000개 뭐 빵 뭐 10,000개 빵 이런 거 하는 거 다 문제가 되죠. 도박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니까 도박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없고 서비스 회사도 자기들은 돈 버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방심해서 나서는데 방심이는 자기 일 많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니까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분명히 이게 불법이고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루거나 집중적으로 할 곳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뭐 물론 그 방송들이 재밌는 것도 있고 한 건 아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도박인데. 야,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예. 해보고 녹화해 놓은 것도 있는데 하나씩 예. 하나씩 처리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에스파냐. 아유, 죽겠다. 자, 여러분들 고민 있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유난히 식물을 많이 키우는 그녀 다 이유가 있다는데 식물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여자 영적인 센 나무를 제 몸에 들어옵니다. 그럼 제 입을 통해서 우리 인간 몸이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식물의 말을 한다고요? 봅시다. 과연 네, 전데요. 나 이 선생님한테 왔네. 아주머니 나 듣고 와서 고마워요. 너무 좋다. 오랜만에 듣고 왔어. 여야 아주머니. 믿거나 말거나 잠시 식물과 한 몸이 되어가는 우주신. 인간들 이름으로는 우리 나무들 이름에는 삐삐삐삐뽕뽕 삐삐삐삐뽕뽕 우주적인 이름 삐삐뽕뽕. 오랜만에 보네요. 예전에 그 대륙에서 많이 했었는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울산에 사고 있는 나연은 선수단입니다. 콧도. 네. 안녕하세요. 형, 제가요, 고민 상담할 게 있어가지고요. 네. 연락을 했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살이 진짜로 안 찌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몸무게가 한 55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니까요. 이게 아무리 제가 어떤 거를 먹든 뭐 흑염소를 먹든 뭐 살찌는 대로 다 먹었거든요. 네. 근데 살이 너무 안 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신님의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를 먹으면 좀 살이 금방 버럭버럭 좀 할 수는 있을까요? 욕. 네. 지금 욕 많이 먹고 계시니까요. 곧 살이 찔 겁니다. 자, 만수무강하실 거예요. 뭐 어제 코또 테러부터 시작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왜 끊었어요? 아, 목소리가 네? 듣기 싫어서요. 아니 그러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해야지 얘기를 좀 아니 할까요? 본인이 살찌는 방법은 한의원이나 아니면 병원 가서 물어봐야지. 제가요 그래가지고요 살찌는 데 가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살이 언제 찌냐고 하니까 닭 같은 거를 많이 먹으세요. 아니면 어떤데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제가 이제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했는데도 그다지 그렇게 큰 효과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요, 제가요, 아프리카 TV를 제가 이제 로그인을 접속을 제가 이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편집되었습니다. 네. 이건 뭐 재미도 없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기침을 하고 자빠서 이런 감기 병원균 같은 인간을 봤어.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오늘은 코너를 60분만 할 예정입니다. 80분이 아니라 60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요, 그러니까요, 그, 아프리카 TV를 이제 제가요, 로그인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아이디를 해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2개월 동안 로그인을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사유를 얘기를 해보니까요, 누가 어떤 분께서 토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그럴 때는 유신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신고를 해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자수하세요. YTN 뉴스속보입니다. 유신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코또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이 불법 토토에 개입된 것으로 자수하세요. 홍보하고 남았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스와디캅, 꺼캅.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고민 있는 분들 전화 주시고요. 좀 억지스러운 고민에 대해서는 유머러스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도시요, 키버티 도시요. 왜 사냐? 왜 살아? 주원 앤 도시요, 왕거리가 돼. 뒤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 도시요가 아이고, 얘를 어떻게 하면 좋냐? 코세청도 그렇고 코또도 그렇고 진짜. 아유, 대한민국의 이거 문제점이에요. 여보세요? 람네 쌈네 똥네 똥네 오늘 전화기가 아니라고 이놈아! 에트블라마이요 그냥 고품격 상담 프로그램에 지금 정신줄 놓고 아유 진짜 오늘 아주.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포토에 있어요. 뭐라고요? 슬퍼요. 울고 싶어요. 우세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울고 싶을 땐 울어야 돼. 웃고 싶을 땐 웃으면 되고요. 여보세요? 네, 형, 제가 방송 소리 신혼 줄이세요. 리버거 저리버거 여러 방송 소리 줄이세요. 신혼 1년 차인데요. 지금 자기 이혼하려고 소개부터 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기도가 다 28살. 집입니까? 이거 좀 말하기가 그래요. 뭔 경기도 일산이면 거기서 누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방송 볼까 봐요, 와이프가.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네. 경기도 몇 살이요? 28살입니다. 근데 목소리 들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28살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부인이 들으려고 했으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그래서 아니, 뭔 소리? 저 얘기해 보세요. 네, 근데 제가 생활을 1년을 했는데요. 네, 결혼 1년 차. 네, 근데 와이프가 일을 원래 안 했었거든요. 네. 지금 근데 방송 제가- 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어요. 소리 완전히 줄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었는데요. 예, 본인이 300만 원. 네, 그래서 제 거 뭐 집 대출 받아서 사고 차 할부 받아서 낸 거 하고 뭐 하고 해서 와이프한테 200만 원씩 줬어요. 네, 100만 원 빼고. 네, 근데 그 100만 원도 이제 제 거 카드값 내고 뭐 하고 하니까는 네.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용 등급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네. 이게 1년 동안 그렇게 생활이 됐어요. 예. 근데 와이프 쪽에서는 계속 돈을 달라고 하길래 제가 왜 그러냐고 이제 엄청 진지하게 얘기를 했더니 예. 저랑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던 대출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대출이 1금융도 아니고 3금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자를 계속 내려고 저한테 그렇게 돈을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제 차 보험료도 못 내고 회사에 빚지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네. 이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저 아내를 사랑하세요? 되게 엄청 사랑했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 완전 정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내가 제3금융권에서 저 빚을 어느 정도 내셨어요, 총? 그게 이제 제가 들은 거로는 처음엔 1,000만 원이었는데 예. 결혼 생활 6개월에서 거의 1년 돼 가니까 1,000만 원이 또 늘었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 정도는 카바를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네. 이거 1,000만 원에서 조금 늘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나니까 장인어른께서 제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저기 아니 뭐 그 집은 다 대출 가족입니까?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금액은 그러니까 지금 그 장인어른이 또 아내 이름으로 했는데 얼마를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몇천 단위가 되겠네요. 네. 일단은 저희 뭐 이 비슷한 사례가 있기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결혼 네. 전에 빚을 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그거 이자 갚고 그 원금 갚아야 될 의무가 남편이나 이제 아내한테 떠넘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근데 맞벌이를 한다면서요, 갚으려고. 이제 그 맞벌이 한 게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나 그건 알아서 내고 있어요? 아니요, 저한테 그래도 매달 얼마. 아니 그럼 버는 거는 어디다 쓰고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뭐 카드값 내고 이자 내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기 아내가 뭐 옷이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건 안 사요? 좀 택배로 좀 오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가정사는 사실 아내와 남편 관계는 좀 쉽게 사실은 개입하면 되는 게 아닌데 남편분 말을 듣는 도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돈을 떠나서 사랑이 없으면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지금 애는 없죠. 네, 아직 네. 없습니다. 애가 생기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남편분의 말이 다 팩트라면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빚더미인데 무슨 뭐 위자료 줄 것도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할 때 네. 이제 저희 집이 만약에 시세가 만약에 2억이라고 하면 네. 1억 원은 부모님이 해주시고 1억 원은 제가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집에 혼수를 가져오는데 예. 이제 그 와이프가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TV랑 냉장고를 제가 샀어요. 카드 할부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혼해도 지금 1억 원 집에서 지원받고 1억 원이 대출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 집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저한테 위자료를 이 집에 반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빚을 주세요 그러면. 네? 대출의 반을 주.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차라리 달라붙는 것보다 집에서 받은 거 5천 하다가 빚 5천을 따로 빚도 주는 거예요. 위자료는 원래. 예, 빚을 주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줘야죠 빚을. 그래 그러면은 네가 빚 반반이니까 빚도 가져가지고 그러면 집값에 2억이니까 1억을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소송을 아예 해버리세요. 왜냐하면 기여도가 없으면 위자료 그렇게 못 받아요. 죽었다 깨나도. 남편이 그러니까 그건 불합리한 남편이 바람 피워도 요즘 판례가 그렇게 많이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부당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기여도도 없고 빚도 있고 장인어르신이 아내 이름으로 빚도 얻었고 이런 전반적으로 한 변호사하고 상담하셔가지고요 반을 달라고 하면 빚만 주세요 1억 원을
원래 그 대출 집안 아닙니까? 대출 패밀리. 예? 뭐 장인어른도 대출, 아내도 대출. 나중에 뭐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대출 받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식 낳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집도 만약에 계속 그렇게 되면은 집 명의는 누구로 돼 있어요? 제 걸로 돼 있어요. 네, 빨리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손해는 볼 것 같아. 지금 뭐 이렇게 매물로 내놓고 손해 안 볼 정도라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아버지 부모님한테 받은 돈 부모님한테 돌려줬다고 해버리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대출 받은 거는 갚아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삐까삐까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랑 이혼하기 전에 정리해버리세요. 그럼 깔끔하죠. 이 시세가 2억 원이니까 그 언저리에 팔면은 부모님 거는 부모님 줬다고 줘버리고 부모님 건 원래 부모님 거잖아요, 그렇죠? 받은 거. 네네. 그러니까 돌려줬다고 해버리고 나중에 뭐 부모님이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갚아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눌 게 없잖아요. 나누자고 하면은 그 남편분이 남자 팬티 그 반 주시고 양말 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그 팔아서 입든가.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 정 떨어지면 못 살아요. 김구라 보세요. 끝까지 동현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버티려고 하다 결국 공황장애로 쓰러지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안 쓰러진다고. 사랑이 있으면. 근데 사랑이 이제 정이고 뭐고 다 떨어진 거야. 근데 동현이 때문에 그 꼴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병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병 나기 전에 빨리 본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집을 내놓고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뭐 위자료네 그런 추잡스러운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뭘 나눠달라고 하겠어요. 공동재산도 없는데. 지금 일단은 이 집을 이제 전세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전세로 주면 또 나눠달라고 하지 계속 전세금 나눠달라고 그러고. 네, 근데 제가 변호사 그 상담을 받아봤더니 예. 제가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와이프한테 빚 갚으라고 준 거라서 네. 그냥 맨몸만 나갈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게 끝내세요. 뭐 그래도 1년은 살았으니까. 근데 진짜 잘 알아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들은 건강진단서하고 그다음에 뭐 빚 있나 없나 금융 그거 증명서 떼오라고 하다. 그거는 상대방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차기 신세까지 족쇄를 치우는 거라니까요. 빚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혼해라 주변에서 알지도 못하고 하는 짓거리를 하니까. 예? 기본적으로 나는 그 혼인 신고를 할 때 그거를 의무적으로 서류를 떼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진단서하고 그 다음에 그 금융정보, 신용 정보가 있고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무적으로 혼인 신고할 때 서로가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그 건강 정보를 확인하셨습니까? 상대방의 뭐 재무 상태, 뭐 대출 상태나 이걸 확인하셨습니까? 해가지고 그 직원이 그 내용을 다 확인해가지고 거기다가 기입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프라이버시가 아니거든.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빚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투명하게 얘기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결혼에 대한 서약을 깨트린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아무튼 사실이면 속상하시겠네요. 네, 첫 번째 이게 되게 그러니까 제가 속상한 것보다 제가 결혼식 할 때 그 부모님이 오셨던 거랑 이런 게 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상황 다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뭐 전세를 놓는다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재판으로 되든 안 되든 계속 아마 연락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빨리 끝내야겠죠. 빨리 그냥 그 아파트든 뭐든 정리해버리고 빚 갚아버리고, 돈을 부모님 줬다라고 하면 더 이상 건덕지가 없어요, 아내가. 근데 본인이 그걸 명의로 쥐고 있는 한 계속 소송하고 계속 그거 해코지 할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래요. 빨리 정리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빨리 내 생각에는 빨리 그 집을 정리하고 말끔하게 재산을 정리해버리고 줄 게 없다. 그러면 뭐 법적으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한테 빌린 거 돌려드렸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빚 갚았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법정에서도 뭐라고 못해요. 원래 부모님 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가 노력해서 번 돈이면 그 권리가 생기는데 반만 해주고 막 집안일을 했어도 아내가. 근데 네. 그 돈을 부모님이 준 거잖아요.
반을. 근데 증여도 아니고 이제 빌려준 거다라고 보면 다시 가져가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을 갚았다라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 돈을 자기 거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그 뭐 갚아야 될 거 빨리 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최근에 뭐 좀 이렇게 사자 TV 운영하다가 대출을 조금 받았는데 엄청나게 부담되더라고 이게. 빨리 정리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네, 지금 저기 경기도 사시니까 언제 술 한 잔이나 하세요. 저기 바보스 홍대에서 있으니까 그때 차 몰고 한번 놀러 오세요. 형 감사합니다. 예, 술 한 잔 마시면서. 근데 인생에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친구나 일상적으로 뭐 만났을 때는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많은 그거를 남깁니다. 상처나 찌꺼기나 뭐 여러 가지를 남기는데 정리를 말끔하게 봉합을 해야 돼요. 예, 그거 가지고 해코지 되고 또 그게 문제되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네. 형 제가 그 메일에다가 주소랑 연락처 남길게요, 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28이면 1년 살았으면 27에 결혼한 건데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는데도 문제가 생겨. 너희 집에 도둑 들었다. 너희 집 개가 사람 물었다. 너 지금 빤스에다 똥 쌌다. 네가 아껴둔 음식에 바퀴벌레가 뜯어먹고 있다. 너 조루독건 걸렸다. 너 치질 말기다. 너 호적 파였다. 네 여자친구 브라질로 이민 갔다. 네 친구들 너랑 이제 안 만난다. 너도 귀신이 보이냐? 네. 얘도 이제 귀신이 보이나 보네요. 네. 자,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미친 상담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코뽀. 우울증을 제가 요즘에 좀 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요,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네. 솔직히 제가 얘기를 하자면요. 은둔형 외톨이에다가 그다음에 왕따에다가 어렸을 때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왕따도 당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싸움을 그렇게 뭐 좋아했었던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거거든요. 내성적이거든요. 내성적인 성격이다가 처음 보는 좀 사람들만 보면 얘기를 좀 막 그 대화를 걸고 해야 되는데 대화를 그냥 못 걸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좀 사람들만 보면 그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만 보면 근데 그게 되게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말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네. 말이 사실이라고 감안했을 때 본인이 말하는 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화법이 자기가 화법이, 예. 하고자 하는 말의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자기가 네네네.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딱 그 말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네네네. 사족이 너무 많고 딴 얘기를 하고 횡설수설하고 이런 것 네. 때문에 화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교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합법이요. 화법, 말하는 법. 그러니까 아 네. 본인이 네.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면은 대화 될 사람이 없어요. 막 중구난방 해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가 그러고 그러면은 네. 누가 대화가 통하겠어요.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요 제가요 그 어떻게 하면 좀 대화법을 좀 할 수.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을 있을까요? 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을 따라해 본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손석희의 뉴스룸 어떤 게 있으면은 대본이 있으니까 그걸 읽어서 얘기를 해본다든가 뭐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화술이라고. 제가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제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어렸을 때는 좀 말도듬이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되게 그랬거든요.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언어 보듬학원도 해가지고 뭐 돈 한 달에 한 40만 원까지 내면서 제가 말을 진짜 아무리 좀 잘하려고 해도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은 좀 말도 좀 버벅거릴 때는 좀 말이 버벅이 좀 빨라요. 심하더라고요. 말이 본인이 아, 그래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걸 치료나 이런 걸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이 급하고 빨라요. 그러니까 말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예전에 좀 약간 더듬어서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지 몰라도 이번에는 빨라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 빠르니까 그 뭔가 좀 네네네. 조급해 보이고 뭔가 좀 그러니까 좀 불안해 네. 보이고. 그러니까 이 말의 네네. 그 화법에 있어서 그 네.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네, 전달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급하니까 옛날에 그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네. 좀 극복했다고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말실수도 나오고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법.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뭐 어떤 네. 대사라든가 어떤 내용을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반복적으로 네. 연습하면 그 늘 거예요 아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요. 그러니까 봐봐요. 또 이상하게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보세요. 하나 네네네. 상담을 하면 이제 그 마무리를 네.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고 이어가니까 대화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떼서 하나 그러니까 이거 네. 상담하고 나서 나중에 딱 전화해서 상담할지 몰라도 그런데요, 네. 이런데요, 그런데요 네. 하면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딱 예, 그 맞습니다. 상담하고 그 대화에서 마무리를 했으면은 예 알겠습니다라는 의견을 하고 딱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자기의 욕심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상대방은 배려를 하지 않고 그러지 말란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슈퍼에 네. 가서 딸기를 사려고 해요. 딸기 얼마예요? 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런데요. 네. 가지 얼마예요? 가지 이거는 이거 그런데요. 이거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만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보면은 상대방이 네. 처음에 호의적이라다가 나중에 지쳐버린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맺을 건 맺고 다음 고민이나 다른 그런 주제가 있으면 다음번에 네. 이렇게 딱 가는 게 깔끔하죠. 예. 대화를 그냥 앞으로는요, 제가 이제 뭐, 더 이상은 길게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지금부터 길게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무슨 마술 같아요. 최현우 마술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요. 이런데 나못 살. 잠깐만요. 마우스가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세청이요. 말씀하세요. 그 앞서 상담들을 보다 보니까 예. 좀 제 상황이랑 겹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학과 히키코모리 생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걸 하게 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인터넷에 심취하게 되면서 조금 좀 공격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런 유승쇼에 참여하면서 뭐 코너에서 뭐 자극적인 말을 한다든지 인터넷에서 뭐 비꼬는 댓글을 쓴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부천 원미경찰서에 가서 가면 이제 그래서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폭력적이고 악플러로서의 성향을 고치고 싶다면 아무래도 부천 원미경찰서의 그 담당 베테랑 김영사님하고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게 좋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예, 그리고 열심히. 악플러는 사이버 팀에. 아니 저는 법을 심판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갱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원미경찰서 가면은 일단 끌이잖아요. 뭐 끝이 아니 왜 끝이에요 그게? 끌이잖아요. 끌. 아니 가수 정가 끌이잖아요. 아니야 가수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아니 전과를 지금 저는 얻고 싶지 않고 얻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 아니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아 왜요? 아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방에 처박혀 있고 그다음에 분노나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플 쓰고 다닌다면서요. 아니 누구나 어느 정도의 폭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경찰은 그걸 억누르고 사는 것 뿐이죠. 경찰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저 경찰 공무원을 할 생각이 없고요. 아니까 아니요. 경찰 공무원이 할까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요? 그냥 일반 행정 그런 쪽으로. 일반 행정이요? 바로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좀 공무원이 된다면 가장 그 어울리는 직급이 하나 있어요. 저 교도소 교정 공무원. 그쪽도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본인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교정. 자신이 좀 개인적으로 새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니 앞에 분처럼 좀 진지하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승전 고소는 좀 아니고. 아니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 악플러의 성향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 폭력적이고 악플러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법을 심판을 받지 않고 좀 자발적으로 그런 걸 벗어나는 방법 없을까요?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면 자수. 자, 부천 어미경 자꾸 지금 거의 공감적으로 하시는데. 네, 부천 어미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시면 부천지청에 이제 기소견으로 송치가 되고 이제 기소를 하면은 부천지원의 재판을 받고 저기 저 근처 교도소로 가셔가지고 교정을 좀 받으신 다음에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당신이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차례 사과 말씀 들었는데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서 그 앞에 상담한 분처럼 네. 저도 성격이 약간 좀 내성적이고 네.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거랑 연결지어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코세청은 방법이 없습니다. 코세청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판단을 해보건데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대화를 해보는데. 아니 반성했다고 하면서 막 상대방한테 윽박지르고 내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방법은 부천 어미경찰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방법만은 진짜 피하고 싶고요. 제발. 그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 사죄해 주신다면은 그 유신소 스튜디오에 찾아가겠습니다. 유신소 스튜디오요? 유신에서 소를 키우나? 유신소 스튜디오? 유신소 스튜디오에. 잠깐만 여보세요. 유신쇼 스튜디오요. 발음 지적하시는 거 감사하고요. 아니 유신소라고. 거기에 찾아가서 큰절 올리겠습니다. 큰절. 사과해주세요. 큰절은 저 부천 어미경찰서에서 경찰서장님한테. 근데 원미서를 진짜 가기가 싫다니까요. 가기 싫어도 와야 돼요.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합니까? 근데 진짜 고소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죠. 제가 시청자한테 후원금을 모집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제대로 좀 팩트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횡령했다고 얘기해놓고는 바로 말해보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서 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나한테 횡령했냐고 물어봐놓고. 그 방송 돌려보시면은 분명히 그 말씀한 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해보라고. 그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부천 네, 원미경찰서에. 저도 지금 그 말 하러 온 게 아니고 진지하게 상담을 받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 원미경찰서에 상담을 받고 그 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방법 말고 진짜 좀 넓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한 인생 20년 더 사신 인생 선배로서. 알겠습니다. 그럼 인생 선배로서 부천 원미경찰서는 철회를 하고요. 부천 소사경찰서로
원미 아니, 경찰서가 진짜 아니 소사 경찰서가 있으니까 거기 경찰서 얘기만 지금 한 네. 20번을 하시는데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부천 쪽에서 부담되니까 그러면 인천 서부 경찰서로. 송치가 되면은 그 유승님을 직접 만날 수는 있는 겁니까? 아 저는 안 만나요. 저는 그 저 피해자 진술만 합의를 하게 되면은 네. 컨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승님 뭐 변호사를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민사 소송으로 한 3천 때리면 아, 되니까. 유승님 제발 약간 합의해 주신다며요. 아니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요 본인은. 아유, 저는 합의할 돈이 아유, 없다.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지금. 아니 나는 아니 악의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인생을 아니 망치는 수백 명 앞에서 시청자한테 후원금 모집해서 횡령했다고 날 횡령 사기꾼으로 몰아넣고는 누가 누구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완전히 이거 무슨 최인지인데? 아니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어요 지금. 아니, 저는 그 사이트를 단순히 읽은 것 뿐이라니까요. 아니 읽은 게 아니라 나한테 막 따져 물었잖아요. 아니, 아까 유승님이 이런 글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바로 말해보라고 해서 철저한 팩트 체킹 없이 말한 거 아닙니까? 잘못했네. 팩트 체크 없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정말 죄송한데 지금 수차례 사죄의 말씀 드리는데도 전혀 이렇게 상처하실 생각이 없으라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럴 때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예 그러면 서울 강남 경찰서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스타일. 당신은 진짜 강남 스타일. 하자는 명예훼손 거 모욕은 강남 스타일. 낮에는 강남 경찰서에 끌려오는 남자, 조서받고 구속되는 강남 스타일로 강남. 그래서 소장 제출하는 거 말고 좀 어떻게 방법 없겠습니까? 아 방법이 뭐가 있겠냐? 어떤 거라도 하겠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뭐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타스틱 프린스님이 더 이상 사고를 안 치게끔 가르치십시오. 그분이 누구 어디 플랫폼에서 방송하신 아니 오시는 분이 팝콘 TV에 계시니까 예 판타스틱 프린스님이 더 이상 이제 트러블을 안 일으키게끔 처리를 좀. 안 졸리다 졸려님 팝콘 5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 미션 제공했어요. 네, 그럼 그분한테 귓속말을 통해서 예. 지속적으로 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도를 하겠다. 개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장 공무원도 생각해봤으니까 예.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궤도 뜻이 뭔지. 그러니까 교정 공무원도 준비했으니까 개도의 뜻이 뭡니까? 설마 고양이 죄수들을 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다. 대충 아니,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닌데요. 저기 혹시 그저 고양이도 개도 뭐 이럴 때 개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여입니다. 여의. 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공무원 준비하는데. 알겠습니다. 공무원 준비. 서경석입니다. 공무원 준비는 거두인 이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판타스틱 프린스님과 함께 부천 원미경찰서에 오시면 될 것 같네요. 유신님 진짜 정말 저는 진지하게 그런 경솔한 발언을 하는데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예, 거부하겠습니다. 정말 발이 비도록 빌겠습니다. 발이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런 히키코모리 생활도 빨리 좀 벗어나서 예, 건설적인 생활을 하면서 예전처럼 PC방에서 양복 입고 유신쇼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속영장 청구될 거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유신님 죄송합니다. 거절합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참 캐릭터들이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충남 마산의 38입니다. 충남 마산요? 예, 참 이 사람 좀. 아니
언제 마산이 충남으로 갔어요? 아산인데 아산. 아, 충남 아산이요? 근데 예. 본인이 충남 마산이라고 그러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충남 깜짝 놀랐네. 아니, 충남 마산이라고 하시길래 아이고 마산이 옮겨갔나 그래서 몇 세요? 예. 이제 고민이 몇 세냐고요? 몇 세? 미래가- 여보세요. 예, 예? 나이가 몇 세냐고요? 38입니다. 38. 네, 말씀 이제 고민 예. 상담하세요. 예.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거든요. 제 미래가 왜 불안하다고 예. 생각하세요? 불확실해요. 네, 뭐 그러니까 어떤 예. 점이 불확실하냐고요? 제가 이게 연금하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 저 국민연금 같은 게 고갈되잖아요. 좀 있으면. 예. 이게 제가 나이가 되면 고갈이 돼서 못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충남 아산인데 전라도 예. 사투리를 쓰시네요. 고향이요. 고향이 전라도예요? 예. 충남 아산은 일하러 가시고? 예. 예. 그리고 각종 연금도 들었는데 예. 메리츠 아시죠? 네. 예, 메르츠 알죠. 거기에 한번 시청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수십 년이 있어야 들어간 연금이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닉네임 코르츠. 네. 코르츠 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국민연금이나 뭐 연금 같은 걸 들었는데 본인이 미래가 예. 되면 그게 고갈돼 가지고 못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로또 대부분의 예. 사람들이 그 로또를 사면은 내가 되면 이거 뭐 뭘 사고 막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 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각종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중에 혹시나 어떻게 됐을 경우에 그걸 이제 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장치지 그게 전부가 예.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불안이면 현금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은행 다 불안해가지고 땅에다가 묻었는데 다 썩어버렸잖아요, 돈이. 그런 거는 마찬가지니까 예. 자기가 믿을 만한 곳을 알아보고 해가지고 거기만 딱 넣어놓고 즐기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젊음도 즐기지 못하는데 왜 나이 들어서 즐길 것을 걱정하느냐. 저거. 또 사회 현상이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나이가 먹으면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본인 지금 젊잖아요. 근데 예. 본인의 젊음을 즐기기에도 아까운 시간인데 본인의 나중에 나이 들거나 노인 되면 그걸 걱정하느라고 다 지금 허송세월하고 불안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야죠. 근데 즐기면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망하면 어떻게 망하면 그게 고사성어로 기우라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다 맨날 불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 있는데 하늘이 무너질 수도 있고 땅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걱정하고 살 날에 내가 평온하고 내가 자유로울 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란 얘기예요. 대비하면서 어느 정도만. 근데 자꾸 내 국민연금 내는데 고갈되면 어떡해? 내가 이거 냈으면 여기 이 보험회사가 망하면 어떡해? 고민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딱딱하고 좀 젊음을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살라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젊었을 때 즐기는 맛과 나이 들어서는 이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해서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나 은퇴하면 나중에 뭐 세계 여행해야지 뭐 편하게 살아야지. 개뿔이나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부모 세대들 어때요? 그렇게 산다고 그랬는데 돈 다 뺏기고 자식들한테 다 뺏기고 지금 뭐 심지어는 지금 증여하거나 그럴 때 효도계약서 쓴다잖아요. 자식하고 부모가. 그럴 상황. 그러니까 자식도 자기 미래를 책임 안 주고 안 지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으로도 살고 살 수 없는 이 젊음을 허비하지 말란 얘기죠. 지금 저도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회사에 가면 주로 하는 얘기가 현재 즐기는 것보다 현재의 투자와 이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재를 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라고요. 지금 본인이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현재. 본인 잡아봐요. 본인이 막 착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돈 벌었어요. 근데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노후가.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 사례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 들은 얘기인데 진짜로 정말 뭐 몸 관리도 하고 막 정말 뭐 몸부터 완벽한 사람이야.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고 막 자기 스펙 쌓고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 만들고 건강 체크 다 하고 정말 완벽하게 살던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완벽한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비극을 예상해서 막 살란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집착하지 말란 얘기예요. 과거든 미래든 우리가 사는 현재가 기준이에요. 그 현재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몇 초 앞두고 있으면 그게 미래야. 인간은 그 자기가 예측 가능한 현재를 열심히 판단하여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도 좋고 미래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맨 미래 걱정하고 아유 나 병 걸리면 어쩌요, 나 아유 사기 당하면 어쩌요, 아이고 내 마누라가 바람 피면 어쩌요, 나 결혼 못하면 어쩌요, 내 애를 못 낳으면 어쩌요. 이걸 왜 걱정하고 사냐는 얘기야. 지금 현재 살 때도 걱정이 많은데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미래를 앞서서 걱정하다 보면 현재를 제대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현재를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과거도 좋고 미래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래만 생각하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보는 옆에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평온한 거를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를 너무 불안하면은 현재를 행복하게 못 살아요. 네, 여보세요. 예, 서울에 수고하사입니다. 올게 왔구만. 네, 예. 커버렁벙벙벙벙. 예,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서요. 예, 어떤 고민이 있나요? 예, 좀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오른손으로 지금 전화 끊으려는 거 아닙니까? 아이, 코 만졌어요. 지금 뭐 전화 끊으려고 살짝 움직인 거 아닙니까? 아이, 코 만져 지금 손이 지금 아니, 지금 상담 방송인데 이거 고민도 말로 보내는데 끊으려고 그러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이 재발 저린다. 코봉이 재발 저린다. 예. 코봉이 재발 저린다라는 속담입니다. 지금 오른손이 끊으려다가 이거 좀 들으면 좀 컨텐츠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살짝 코 만지면서 넘긴 거 아닙니까? 메모장에 마우스 커서 갖다 놨어요. 적어야 되니까 누가 전화했고 내용이 뭐라는 거. 친밀하시면 하나하나 다 이거 체크하고. 아니, 왜냐면 나중에 제목 정할 때 적어야 되잖아요. 상담 어떤 걸 했는지. 이 바보야 코봉이 바보야 이젠 오늘도 코봉 내일도 난 코봉. 어때? 주제곡인데. 예, 노잼이고요. 딸기잼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팝콘 TV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데 지금 다운팟에서는 네. 우측 하나인데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데요? 예? 예, 의자가 우측 있습니다. 하나에 그거 우당골에서 훔쳐온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콘서트 할 때 쓰려고 저 플라스틱 의자를 20개인가 샀습니다. 저 쌓여 있어요, 위에. 그럼 콘서트를 하는데 저런 싸구려 의자를 지금 제공한다는 겁니까? 아니, 청자한테? 길거리에다가 펴놓고 있는데 저렇게 바로 거들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걸 해놔야지. 그러면 거기다가 콘서트장 안 가봤어요, 이제?
아이 우리는 그런 콘서트 하얀색으로 등받이에 있는 플라스틱 해놓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넓은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점상에서 쓸 법한 그런 의자를 넓은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단단하고 좋아요. 간단하게 앉기에는. 너무 간단해 너무. 뭘 너무 간단해. 그 콘서트 보러 온 분한테 줬다는 의자를 이거. 알겠습니다. 코봉이한테는 전기 의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제 네. 고민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사회생활을 경력은 한 2년도 안 되는데 예. 남의 미래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방구석에 있으면서. 아 그래 코봉이구나. 아니 인생을 좀 살아보고 사회생활도 해보고 그런 사람이 남의 미래를 해야지 미래 알지 못한 미알모님께서 또 끊어나오네. 이거 또 끊어나오. 안 끊어요. 이거 끊어나오죠. 오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말만 하면 끊어나오네. 네, 매주 수요일 미친 상담 벌써 80분이 지났습니다. 60분 방송한다고 그랬는데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판타스틱 프레스님 사자TV 유신쇼 미친 상담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cleanuc.org 유신쇼 다시 보기를 하는 방법 유튜브 M군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유신쇼를 검색하세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잖아요. 돈 할머니 어떻게 돈이 누구죠? 돈이 갑니다. 전문지에서는 돈이 싫으면 북한 가세요. 북한. 판타스틱 프레스님 지금 뒤에 저거 한수막 저것도 돈으로 한 거 아닙니까? 돈 없어요. 저거 못해요. 돈이 최고입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유진님도 돈이 많았으면 소영이라도 했겠죠? 저 얼굴 보세요. 지금 저 상태에 이게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도 한 번에 저거 짚어봐가지고 돈이 최고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저거 뭐냐? 유신쇼 돈이 진실이다. 돈이. 사자TV 유신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코봉이는 여고 급식 규칙을 준수합니다. 저도 준수합니다. 얼굴이 준수합니다. 너는 아프리카TV에 안 준수합니다. 하여튼 뒤에 저거 현수막 걸어놓은 거 저거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세요. 아니 물고기도 밖을 보고 싶을 텐데 물고기를 이거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요 물고기도 자야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저렇게 빛을 차단해주면 더 잘 잡니다. 어둠 속에 정막 속에서 공포스럽겠죠. 아니요 물고기도 밤과 낮이 있잖아요. 지금 밤이잖아요. 물고기도 감정이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아니, 물고기도 생명이에요. 물고기도 빛을 낮에 보지 밤에는 안 봐요. 자야지 밤에는. 고작 판타스틱 프레스 때문에 저거 물고기가 저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저 안에 한 50마리 있는 것 같은데. 50마리. 판타스틱 프린스 때문에 물고기들이 지금 어권을 침범받고 있다. 예. 너무하네. 저 판타스틱 프린스 저 사람이야? 사람입니까 저거? 판타스틱 프린스의 현수막 때문에 어권이 침해받고 있다. 예. 저 판타스틱 저분 감정이 없는 사람이네 저분. 안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네 저거. 아주 그냥. 어떻게 저 동물보호협회에 고발할까요? 예, 고발합니다 저는. 너도 같이 고발하겠습니다. 저는 왜요? 유신 비방했잖아 고릴라라고. 그래서 오늘 아는데? 고릴라의 명예훼손을 한 거죠. 오늘 안 했어 오늘. 네, 본인도 동물보호협회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물을 놀려서. 네, 동물을 놀렸기 때문에 고릴라를 놀렸기 때문에. 고릴라가 그러니까 지금 고릴라가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일종 제가 인정하신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본인이. 제가 아니라 다른 고릴라를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명예훼손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릴라가 기분 나쁘니까. 네, 고릴라들이 고릴라가
그러니까 유신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 고릴라. 왜냐하면 못한다고. 유신은 위대한 존재이기 고릴라보다 때문에 못해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아니, 고릴라가 기분 나쁘다며. 코봉이는 고릴라보다 못하니까 아닙니까? 코봉이는 사실 물고기에게 주는 실지렁이 같은 존재죠. 왜요? 내가 왜요? 아니 전화하려면 일찍 하든가 이제 끝날 시간 됐는데 시간 끌고 있어. 마지막으로 빨리 마무리. 유진님이야말로 뭐 시간을 좀 알맞게 하든가. 지금 85분 하고 있어요. 지금 늦게 시작했는데도. 85분이요? 예, 지금 코너를 85분 했다고요. 늦게 시작 0시 넘어서 시작했는. 그럼 몇 분이 봤습니까? 몇 분이 봤다는 게 뭔 소리예요? 85분은 몇 명이 봤냐고. 오늘 시청자 수가 많지 않았어요. 아, 네, 빨리 이제 인사하고 이거는- 인사하고 좀 가. 꺼져.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그리고 빠즈님 후원함 감사합니다. 내일도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야, 저 중국어 노래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슛. 아니 그 가사를 좀 오래전에 까봐가지고. 아, 빨리 그냥 대충 해. 유진 씨 하면 엄마마모 빠떼 빠떼. 이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오래가지고. 너 치매 너무 알냐? 마지막에. 치매구나. 아니 준비하는데 갑자기 시켜 어떡합니까? 유진님이라고 하면 누구 노래 한번. 갑자기 시켜 합니까? 稻花香风上当香 거봉이 컸구만 빠이엔, 코딱지가 빠이엔. 톡톡버향 거봉이 청농증 갈떠버향 콧구멍 막힌 시골기야 뚫어라 이 보아야 동샤. 예, 뿅. 네, 뿅. 코봉이의 아웃으로 코너를 종료합니다.